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청와대 앞을 찾아주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들. 저희가 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오늘 청와대 앞에 섰습니다. 오전에 알려드렸다시피 오늘 황교안 당대표께서 단식투쟁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지금 지소미아 파기 그리고 패스트트랙 저지 이 문제에 우리 대한민국의 사활이 걸려 있습니다. 명운이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말 야당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오늘 청와대 앞에 다시금 서서 이제 온몸을 던져 투신하겠다는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황교안 당대표 모시고 이 단식투쟁에 앞서는 결의의 다짐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더 이상 무너지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무너지는 민생을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무너지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절체절명의 국가 위기를 막기 위해 저는 이 순간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무기한 단식 투쟁을 시작하겠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겠습니다. 곧 다가올 겨울의 삭통을 생각하며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영원한 겨울로 들어가 더 이상 어떤 꽃도 어떤 나무도 자라지 않는 대한민국, 그리하여 웃음도 희망도 사라져버린 대한민국을 생각하면 지금 이 순간의 추위 따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 2년 반 전 국민의 많은 기대를 실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국민의 많은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탄식과 분노가 문재인 정권을 뒤덮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야기합니다. 지소미아가 내 생활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공수처와 선거법은 여의도 국회 담장 안 힘 있는 자, 권력을 가진 자들의 악의 다툼일 뿐 내 생활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가? 저는 단식의 시작에 앞서서 이런 의문을 가지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먼저 간곡한 호소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소미아는 대한민국 안보에 있어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일본과의 경제 갈등을 지소미아 폐기라고 하는 안보 갈등으로 뒤바꾼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미국까지 가세한 더 큰 안보 전쟁, 더 큰 경제 전쟁의 불구덩이로 대한민국을 밀어 넣었습니다. 일본과 미국이 가세한 경제 안보 지각 변동은 대한민국의 일터와 기업, 해외 투자자들을 요동치게 할 것입니다. 그 충격은 우리 가정의 현관문을 열고 우리 안방까지 들어올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의 문제가 아닌 우리 국민 개개인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한 줌의 세력만을 바라보는 정치를 해왔습니다. 국민을 편가르고 분열을 조장해 왔습니다. 자신들이 20대 언저리에 꿈꾸었던 실패할 수밖에 없는 국가, 그런 사회 건설을 향해서
지금 이 순간도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행정부를 장악했고 사법부를 장악했고 이제 남은 마지막 퍼즐이 바로 공수처법입니다. 공수처법은 힘있는 자, 고위직을 법에 따라서 벌 주자는 선의의 법이 결코 아닙니다. 문재인 정권의 경제 정책에 반대하는 자, 문재인 정권의 안보 정책에 반대하는 자, 그리하여 자기 직을 걸고라도 대한민국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들을 탈탈 털어서 결국 감옥에 넣겠다는 악법 중에 악법입니다. 문재인 시대의 반대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반대자들은 모조리 사법정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처단하겠다는 법, 그게 바로 공수처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좌파 독재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은 결코 자유한국당의 유불리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목숨을 건 단식을 통해서 이 말도 안 되는 선거법을 막으려 하는 것은 내년 선거 몇 석 더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은 국민의 표를 도둑질해서 문재인 시대 혹은 문재인 시대보다도 더 못한 시대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합 집산법이며 자신들 밥그릇 늘리기 법입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제 귀에는 국민들 삶 속에서의 생생한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과 그의 야합한 세력들의 연합으로 국회를 장악하고 개헌선까지 넘어서는 것을 어떻게 양심을 가진 정치인으로서 두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지난 2년 반도 이토록 고통의 절규를 한 국민들에게 어떻게 이와 같은 세상을 2년 반, 25년, 50년, 100년을 더 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목숨을 걸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정치인 제1의 사명은 국민들께서 정치를 전혀 걱정하시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죄송하고 또 염치 없는 부탁의 말씀을 드려야만 합니다. 저들이 바라는 것은 바로 국민들의 무관심입니다. 내일이 아니다. 자유한국당의 일일 뿐이다. 광화문 광장 사람들의 일일 뿐이고 우리의 일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기를 저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소미아 파기, 공수처법과 연동 비례대표제 선거법의 패스트트랙 처리는 우리 삶과 가장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일입니다. 바로 우리 모두의 오늘의 일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이자 대한민국의 존립이 달린 일입니다. 국민 여러분, 나의 일, 우리 아이의 일, 나의 미래, 우리 아이의 미래의 일로 이 문제들을 생각하고 바라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황교안의 오늘의 단식이 대한민국을 지키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절실한 단식이라는 점을 헤아려 주십시오. 그동안 국회에서의 싸움은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야당이 기댈 곳은 오로지 국민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소미아 파기 철회, 공수처법 포기,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철회, 이 세 가지를
합니다. 대통령께서 자신과 한줌 정치 세력의 운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운명, 앞으로 이어질 대한민국의 미래를 놓고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저는 단식으로 촉구합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단식을 시작하며 저를 내려놓습니다. 모든 것을 비우겠습니다. 국민의 명령인 자유한국당의 혁신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혁신이 멈추는 순간 당의 운명도 멈춘다는 각오로 뼈를 깎는 혁신에 임하겠습니다. 당을 쇄신하라는 국민의 지엄한 명령을 받들기 위해서 저에게 부여된 칼을 들겠습니다. 국민의 눈높이 이상으로 처절하게 혁신하겠습니다. 자유와 민주를 사랑하는 모든 시민들께 호소드립니다. 문재인 정권의 망국 정치를 분쇄하려면 반드시 대통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통합 외에는 어떤 대안도 어떤 우회로도 없기 때문입니다. 자유민주 세력의 대승적 승리를 위해서 각자의 소화를 버릴 것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저는 이제 무기한 단식을 통해서 소화의 마지막 자취까지 버리려고 합니다. 저에게는 이제 자유민주 세력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싶은 소명의식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자유한국당이 새 시대를 담아낼 그릇으로서 부족했던 여러 지점들을 반성하고 국민들께서 명령하신 통합과 쇄신의 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단식의 과정마다 끊임없이 성찰하고 방법들을 찾아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구하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저의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경제 안보를 되살리고자 하는 이 길에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격려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금 황교안 당대표의 무기한 단식 투쟁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전옥현 차장님도 전 국정원 1차장님도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전옥현 차장님과 잠시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저희가 잠시 이동을 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할 텐데요. 차장님, 오늘 또 황교안 대표께서 단식을 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또 많은 당직자들이 모여 계신데 어떻게 또 함께 자리하게 되셨나요? 현재 시국이 뭐 어렵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국이 어려우니까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를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국민과의 대화를 했는데 과연 우리 국민들이 그걸 어떻게 느끼는지 청와대에서 여론조사 해보면 다 알 것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께서 오늘 이렇게 단식 투쟁을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국정 난맥이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를 풀려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하고 협치 정신을 갖지 않고서는 절대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황교안 대표께서 엊그제 1대1 단독 회담을 정식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단독 회담을 응하지 않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우리 애국 시민들이 지금 주창하는 바는 이미 다 알려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집회를 통해서 매 주말마다 이렇게 자꾸 날씨는 추워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하는데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달라지려면 국정정책의 대기조를 전반적으로 바꿔야 되고, 그러려면은 우리 애국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고, 애국 시민들 대표하는 제1당 야당 대표의 목소리를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단독 회담을 해도 안 되고, 그다음에 집회를 통해서도 안 되고, 그다음에 정상적인 의정 활동을 국회에서 여야 간에 논의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삭발 투쟁에 의해서 단식 투쟁밖에 없지 않느냐. 이래서 이제 단식 투쟁에 나섰다. 특히 이제 가장 그 위급한 주제가 그 내일 모레면은 이제 지소미아 폐기 날짜가 이제 돌아오잖아요. 지금 이틀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동맹 국가인 한미 동맹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럼 미국에서 보는 시각, 그다음에 미국 정부의 시각뿐만 아니라 미국 내 전문가들이 보는, 그다음에 언론이 보는 시각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동맹 관계도 여론의 지지를 받아야만이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고, 여론의 지지를 받지 않는 동맹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소미아 폐기가 가장 중요한 지금 아주 그 최대의 국가 현안이 됐잖아요. 지소미아를 파기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간에 대부분의 미국 전문가들, 그다음에 국제 정치를 아는 전문가들은 이게 결국 한미 동맹을 파기하는 수순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한 우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틀밖에 남지 않았는데 지소미아 문제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얘기하는 거 알잖아요. 이거 지소미아를 살려야 동맹이 살고, 동맹이 살아야 김정은이가 얘기하는 핵 폐기 반드시 지키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다고 패스트 트랙이 지금 뭡니까? 12월 3일 날 지금 국회 본회의에 올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패스트 트랙도 현재까지 돌아가는 거 보면 우리 애국 세력들이 얘기하는 대로 조금도 반영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안으로서 가장 중요한 지소미아, 그다음에 패스트 트랙 이런 거와 관련해서 이제 황교안 대표가 단식 투쟁을 통해서 그 타당성, 논리적인 그 흐름 뭐가 문제인지 아마 강력하게 우리 국민들께 직접 단식 투쟁을 통해서 호소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차장님께서는 또 한국당에서 당협 활동을 하시니까요. 오늘 당 대표가 이곳 청와대에서 이제 단식 투쟁을 하는데 혹시 지금 뭐 당 의원이라든가 뭐 당협위원장 등등들도 지금 이곳 현장을 오게 돼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예, 이게 무슨 뭐 이 당에서 지시가 아니면 뭐 협조 요청이 와서가 아니라 저도 뉴스를 보고 알았고, 이러한 이 강력한 투쟁의 필요성은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자유한국당의 당협위원장 아니고 기구를 떠나서 우리 애국 시민들 모두가 다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우리 여론을 보면 다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자발적으로 뉴스를 아는 분들, 모든 분들이 당원이다 아니다, 뭐 당협위원장이다, 원내다를 떠나서 여기에 많이 와서 우리 그 강한 그 정책 전환, 그렇죠? 시급하게 지소미아 빨리 복귀해라,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데 동참할 걸로 압니다. 저도 자발적으로 왔어요. 예. 오늘 또 간만에 또 차장님을 뵐 수 있어서 너무 뿌듯했고요. 또 잠시 뒤면 황교안 대표가 또 자리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텐트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 천막도 약간 네. 준비해 놓고 한 것 같은데 네. 결국 지금 지소미아가 곧 폐기가 될 상황인 거고, 지금 패스트트랙 법안 올라와 있는 것들 지금 밀어붙이겠다고 나오고 있는 입장 속에서 결국 제1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단식 투쟁밖에 없냐, 막 이런 지금 말씀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것도 국민에게 전달하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뭐 잘 아시다시피 패스트 트랙이 왜 문제가 됐습니까? 우리 자유한국당이 그야말로 의정활동이 본질한 게 뭐예요? 여야 간에 토론하는 거잖아요. 토의를 통해서 좋은 대안이 뭐가 있느냐, 토의하자는데 토의가 됐습니까? 그냥 밀어붙였잖아요. 이방저방 숨어 다니면서. 그래갖고 우리 자유한국당이 몸으로 막으니까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전부 검찰 조사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국회가 지금 꽉 막혀 있지 않습니까? 여야 간에. 예. 그리고 장외 이제 그 의정 활동을 통한 정상적인 패스트 트랙, 지소미아 아무리 얘기해도 대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매주 말마다 우리 애국 시민들께서 전부 그 광화문 일대 나와가지고, 또 서울역에서 동아면세점에서 바로 이 통례에서도 지금 국민혁명운동본부가 지금 매일 집회를 하잖아요. 모든 장외 수단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요청하는데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투쟁할 수밖에 없다. 지금 최소한의 투쟁이 이제는, 전에는 이제 삭발 투쟁을 통해서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우리 대표께서 우리 현 정부의 이 불만과 항의 그리고 정책 전환을 요청했는데 그걸로 안 되니까 그나마 제일 점잖은 투쟁 방법 중에 하나가 굉장히 단식 투쟁인데, 아시다시피 단식 투쟁이 지금 시기적으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이제 혹한 게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야당으로 하여금 장외에서 투쟁하는 게 아니라 일단 1차적으로 그럼 청와대에서 1대1 회동을 그 단독 면담을 요청해놔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에도 우리 홍준표 대표하고 얘기를 했어요. 1대1 단독 회담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폭넓은 정신으로 대통령이 1대1 단독 회담에 응하는 것이 1차적으로 토론을 통해서, 협치를 통해서 이 국정의 난맥을 풀겠다, 이런 의사표시가 될 것 같아요. 아니 어제도 국민과의 대화에서 조국 이명박 잘못됐다고 했잖아요. 결과론적으로. 그러면 이런 잘못됐다고 한 거 이유는 뭡니까?
이 함성이 들렸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자유한국당이 요청하는 이러한 1대1 단독 회담에 응하는 것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때 할 거 잘못했나 이렇게 반성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단독 회동에 응하는 것이 저는 대통령은 국정 운영의 최고 사령탑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협치의 기본 정신은 대통령이 살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차장님이 너무나도 중요한 맥을 짚어주셨고요. 또 잠시 뒤면 또 이제 황교안 대표가 또 함께 할 텐데요. 뒤에서 또 묵묵히 또 성원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나도 말씀